반갑습니다. 서유리교당 출신 김반야입니다. 추천 교무님은 김인선 교무님입니다. 올해 영산선악대학교 세도반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기 103년에 저의 어머니이신 박성윤 교도님의 입교 연원으로 서유리교당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원불교가 어떤 곳인지 잘 몰랐지만 마침 교당에 소꿉 친구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기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교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친구들을 보러 교당에 다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씨 좋은 학생회, 형, 누나, 동생들을 만나러 교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회는 물론이고 훈련이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참여하며 원불교와 가까워졌고 얼떨결에 교당 학생회 부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학생회 부회장을 지냈던 경험이 제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을 줘서 원불교에 깊은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교당에 다니며 원불교와 가까워졌고 법회와 훈련에 참여하며 원불교의 교리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도 인과 포옹,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것을 경계 속에서 몸소 겪으니 대종사님께 절로 신심이 솟아나고 어느새 저에게서 신앙이 싹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간에 경계마다 우리의 교법과 대종사님 법문을 떠올려보는 저를 발견함으로써 제가 스스로 원불교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사람이 좋아서 교당에 갔지만 나중에는 원불교가 좋아서 교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당을 다니다 보니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 원기 104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저는 출가를 서원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당을 가서 이제 고 1, 2학년 신성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성회는 출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하는 훈련이었기에 처음에는 갈 생각이 없었지만 얼떨결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출가를 꿈꾸는 사람들 처음으로 만나봤습니다. 교무를 꿈꾸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낸다고 하니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다 비슷비슷한 나이다 보니 공유하는 관심사도 많고 말도 잘 통해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들도 내 또래 학생이라는 게 와닿으면서 동질감을 느꼈지만 그들이 확실히 남들과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훈련 중 이미 출가 서원을 세운 도반들이 자신의 서원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세상을 위해서 살겠다고 당당히 말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저 사람들 뭐가 좋다고 출가를 하는 걸까, 특이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반들은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출가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을 돕는 삶,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확신이 보였습니다. 어째서 그런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저는 이미 그런 삶을 살아온 산 증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당에서 매일같이 만나 뵀던 교무님들, 훈련을 지내며 항상 보았던 교무님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아왔던 교무님들은 모두 행복한 표정이셨습니다. 제가 만나뵌 교무님들이 몇 분이나 되겠나 싶지만 그 중에 적어도 불행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끝나서도 그 모습들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고 처음으로 교무의 삶을 산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께서 농담조로 출가해라 이야기를 하시던 적이 있었는데 신성회를 마치고서는 그 말에 진지하게 고민했고 고민 끝에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고등학교 생활 1년을 정말 이 길이 맞는가 고민하면서 지냈고 운봉 상사원에서 2년간 간사 생활을 하면서 저의 부족했던 각오와 행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간사를 1년만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간사는 학교 가기 전 임시로 거쳐가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상사원이 제 집같이 느껴지지 않고 항상 갇혀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노동같이 느껴지고 일에 성의를 갖지 못하니 자연히 부주의로 사고를 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사고를 쳤을 때 교무님께서 혼을 내시면 그 미운 말씀만 마음에 담아두고 원망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넋을 놓고 지내다 보니 어느새 한 해가 다 가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좀 더 잘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남아서 간사를 1년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년을 얼마나 엉망으로 허송으로 지냈는지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었던 간사 1년 차와는 달리 2년 차에는 새로운 간사들이 왔습니다. 새 간사들이 선임인 저에게 일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사원의 모든 일들이 다 남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교무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면 하지 않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에 있어서만큼은 자연히 뒤처지게 되었고 더 열애되었습니다.
주인으로서 살지 않고 교무님이 해주시는 이 일은 그대로 맡겨버리면서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버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를 버렸음에도 괜히 혼내시는 교무님만 원망했던 지난날을 반성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교무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속뜻을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저의 부족했던 점들이 차차 나아지는 것을 느꼈고, 그때부터는 감사했던 일들이 더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온갖 모진 말씀을 다 하시면서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듯 챙겨주시던 소자영 실장님, 친근한 삼촌처럼 어리광 다 받아주시던 정성수 교무님, 제가 혼날 때마다 교무님들께 너무 그러지 마라 금반야다 라고 하시며 저를 보듬어 주시던 경산 상사님, 제가 엇나갈 때마다 곁에서 교정해주던 김성인 교우님을 비롯한 간사분들이, 모든 인연들이 은혜로웠습니다. 네, 그렇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니 더 이상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고된 일을 하더라도 마음만은 편안했고 상사원이 제 집처럼 편안했습니다. 제 집이라 여기니 자주 깨먹던 그릇도 더 조심하게 다뤘고, 물건 하나하나가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네, 청소도 잘 안 하던 제가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먼저 불쾌해하고, 책임감과 주인 생활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인 생활에 대해 배우고 그 속에서 인과를 알아채다 보니, 만약 내가 간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2년을 다 채우지 않았다면 과연 내 삶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제가 꿈꾸는 행복한 교무, 멋진 교무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심으로 출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간사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때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면 머지않아 서원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주인 생활도 상사원에서 얻은 큰 교훈이었지만, 제가 조금 더 중요히 여기는 교훈은 바로 인연복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삶들을 돌아와 보면 복이 제 발로 굴러와도 발로 뻥뻥 차면서만 다녔는데, 다행히 어찌 인연이 닿아서 문불교를 만나 출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무 출신으로서 제가 겪은 보람과 즐거움을 세상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땅히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며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